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섭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섭진은 전형적인 염증성의 피부질환, 발적, 발진, 수포, 농포, 또 자결감,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이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현미경에 있어서 가시와 같은 극세포증이라든지 또 부종, 수포가 나타날 수 있는 해면화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섭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진을 우리가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냥 섭진과 피부병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섭진 속에 아토피라든지 접촉성 피부염, 또 지루성 피부염, 한포진, 화폐상 섭진, 울체 피부염, 포진상 피부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진만 잘 치료해도 우리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이 섭진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하나 둘씩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섭진의 Q&A.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는데 핸드크림을 바르면 나아질까요? 라는 이야기죠. 자, 중요한 것은 손바닥 껍질이 왜 벗겨지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잘 벗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의 피레토 이론,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죠. 인체 물리학 또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 현상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만큼 이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이 신부 체온, 태어났을 때 체온, 신부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체온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왜 옷을 입고 왜 집에서 잠을 자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신부 온도가 직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요절하게 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 연구에 의하면 신부 온도가 올라가서 죽거나 병들 가능성은 0.001%밖에 해당 안 되고요. 대부분은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항시 내 몸속 온도보다도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온도가 몸속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에너지는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 온도는 끊임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섭진 또한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병에 걸렸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신부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면 항시 체온을 측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체온일까요? 바로 피부 체온입니다. 자, 체온에는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항시 37도가 유지되는 거고요. 피부 온도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이 피부 온도라 하는 겁니다. 피부 온도는 항시 확인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신부 온도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 내려가고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는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또 질환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섭진도 피부 온도가 올라간 하나의 결과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섭진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의 상승, 표면 장력의 약화. 표면 장력이 약화될 때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은 또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모공이 닫히고 땀의 분비가 줄어드는 이 네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공이 닫힐 때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땀 분비가 감소라고 했는데 이때는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무한증과 또 국소단증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피라든지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 발바닥에 다한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중요한데요.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단백질의 변성, 또 유전자의 변이, 돌연 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융기성의 증상,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이 융기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섭진에서도 수포나 농포 생길 수 있죠? 뭐 뾰루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죠. 모든 질병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바로 셀이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손상이 바로 질병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세포가 손상이 될 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죠. 바로 그때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이 네 가지의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피부온도 상승, 표면 장력 약화, 모공 다침 현상, 땀 분비의 감소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장기화될 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섭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나 이해가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손바닥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데 라고 돼 있죠. 핸드크림을 바르면 나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는 손바닥에 껍질이 왜 벗겨지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졌으니까 벗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편에서는 모공이 장기간 다치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때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마저 줄어들 경우에 있어서는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표피 탈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핸드크림을 바르면 나아질까요?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조금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르면 모공은 더 다치게 되고 피부 손바닥에서의 열 방출은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 있다.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내가 어떤 약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인체 물리학적인 현상까지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잠을 잘못 잤더니 간지럽고 진물이 생깁니다. 섭진인가요? 아니 잠을 잘못 잔다고 간지럽고 진물이 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소에 심부온도는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니까 세포가 좀 쉬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을 많이 했다는 소리는 몸에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자, 열은 많이 발생하면 열이 방출이 잘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너무 긁게 되면은 표면에 장벽,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게 되죠. 그때 혈청이 나와서 진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만 가지고 섭진인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섭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이기 때문에 섭진이든 다른 질환이든 간에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부 온도만 낮춘다,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온도까지 낮추는 그런 약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부온도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쳐버리니까요. 열 방출은 더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연고를 바르면 따갑고 붉게 변합니다. 너무 가려운데 연고를 발라야 할까요? 너무 가려울 때는 바를 수도 있겠죠. 그 연고는 대체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잖아요. 그럼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추게 된단 말이죠.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열을 강제적으로 빼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때는 바르는 순간 가려움증은 진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본도 피본도 동시에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모공이 닫혀버리면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열이 방출이 안 되면 그쪽에 피본도는 다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연고를 바르고 나면 따갑고 붉게 변합니다. 라는 증상들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이제는 중단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섭진의 냉찜질, 온찜질 어떤 게 좋을까요? 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요. 너무 열감이 심할 경우에 있어서는 살짝 냉찜질을 해서 열감을 일시적으로 식혀줄 수는 있습니다. 뭐 선풍기를 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너무 장기간 쬐서 더 모공이 다치고 신분도까지 내려갈 정도가 되면은 안 좋다라는 거고요. 온찜질은 실은 순간적으로 열이 방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가려움증이 반복이 될 때는 온찜질을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 샤워를 해서 모공을 열어주게 되면 일단 가려움증은 진정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더 붉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찜질과 냉찜질은 그 상황을 보고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섭진에 대해서 큰 하나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섭진 또한 그럼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죠? 당연히 모공은 열어서 가려움증은 없애줘야 되겠고, 또 피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이 닫혀버리고요.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진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섭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자, 올라갈 때 닫혀져 있는 모공이 열리는 거죠. 어디에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체온 조절 중추. 모공이 열리면서 열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으면 그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리게 되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의 온도는 올리고 모공은 열고 피부 온도를 낮출 때만이 섭진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섭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또 어떤 주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